음, 처음에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을 때, 기존 전시를 들여다보면은 기존 전시는 다 어떤 아트웍 작가분들이나 장인분들의 어떤 작품 중심의 전시였고, 그것들로 인해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 짜지는 그러한 전시였는데, 어, 이번 전시에 왜 나를 부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전시 프로젝트는 흔치 않은 작업이니까 또 뭔가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하나의 주제로 여러 가지를 해나갈 수 있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았어요. 기존에도 아모레퍼시픽의 많은 브랜드들, 그러니까 뭐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일리윤 이런 화장품 브랜드들하고 계속 협업을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 아모레퍼시픽에서 뭔가를 하는데 참여를 할 것인가라는 그 어떤 오퍼가 되게 익숙해가지고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되게 해보고 싶기도 했죠. 작가, 디자이너, 건축가 같은 그런 크리에이팅을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는 이런 전시 프로젝트는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전통 문양이 테마기는 했고, 그 전통 문양을 뭐 그대로 이제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걸 현대적으로 이제 좀 번안을 해서 저희 이제 전시에 활용하는 것도 이제 초반에 저희가 주요하게 잡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할 이제 현대 작가, 네, 현대 작가인데 이제 좀 선이 가는 펜으로 이제 드로잉을 하는 작가들을 리스트를 보고 네, 이제 섭외를 하게 된 작가가 이제 강주리 작가입니다. 두 감독님께서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번 2019년 설화문화전이 주제가 문양 만나다라고 들었고, 그래서 뭐 현대와 전통이 만나는 것, 전통 문양을 현대 미술로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축가, 디자이너와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협업을 할 수 있는 작가를 찾고 있다 하고 연락이 오셨어요. 저희가 문양의 어떤 면을 좀 주목해서 전시로 보여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문양이 갖고 있는 이 스케일의 세계가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정말 손톱만한 작은 저희 공예품에도 문양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정말 도시적 스케일의 어떤 환경 구조물이나 건축 구조물에도 문양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계속 보아왔던 무엇인데 딱 봤을 때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분을 이제 미시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문양이라는 건 늘 주변에 존재했었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 전통 문양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게 되고 이런 전통 문양의 쓰임새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전달하는 그런 목적으로 좀 그 미시감각 타이틀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네. 디테일한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일러스트레이션이 물론 그 자체로 훌륭하지만 전체 패브릭에서 어떤 디테일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원단과 뭐 자수와 내가 할 수 있는 작업에서 어떻게 더 조금 중점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좀 수작업 느낌이 날 수 있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화조 연모도에서 이제 세 부분만 따서 강주리 작가님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받았어요. 5종류의 새를 받았고, 그다음에 어떤 새는 이제 나뭇가지에 올라가 있고, 어떤 새는 하나의 개체로 이제 날고 있는 모습, 그런 새들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받았고, 1차적으로는 벡터화 해서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작업을 했어요. 배치를 다시 설정을 해서 패브릭으로 프린트를 했을 때 가장 좋은 배열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봤어요. 호접도와 화조형 모도는 두 작품 모두 두 나비가 항상 함께 다님으로써 남녀 사이의 좋은 관계 또는 나비가 상징하는 장수, 그리고 화조 영모도에 나타나는 부귀영화나
그 장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그냥 단순히 예쁜 꽃 그림이 아닌 하나하나의 어떤 상징을 찾아내서 의미 부여를 해서 읽혀져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 당시의 작업치고도 그야말로 나비의 뭐 생태, 나비가 날아가는 모양, 봄꽃과 봄나비, 가을꽃과 가을 나비. 그래서 배가 부른 나비와 홀쭉해진 나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굉장히 소위 말해서 관찰이 되어진 생태를 옮겨놓은 작업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제 작업과의 연관성을 저는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찰이 베이스로 되어져야 되는 작업이라는 것, 나비를 보고 나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관계라든지 어떤 사회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자연을 통한 인간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를 해석해낸다는 점에서 제 작업과 굉장히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 진입해서 들어와서 만나게 되는 공간이 리빙룸인데 지금 한국에서 리빙룸 하면 이제 거실이잖아요. 거실에서 흔히 보여지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보통 일반 한국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한국 거실에 가장 보편적으로 있는 요소들이 소파나 텔레비전, 그다음에 뭐 벽은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러한 요소들을 좀 콜라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리빙 공간 안에서 또 그런 콜라주들이 이제 그 병풍 안에서의 어떤 이미지가 문양으로 변환이 되어서 지금 우리 주거 공간에 흔히 보일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같이 녹여서 하나의 오브제로 만들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놓여지는 공간이 이제 파우더 공간인데 이 파우더 공간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체 메스에서 마지막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 그 마지막 공간에는 일단 설화수 화장품이 놓여지게 되는 어떤 파우더룸이에요. 근데 파우더룸에 그 안에 어떤 작업을 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지만 일단 그 밝은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저는 파우더룸을 맡게 됐고요. 이제 파우더룸 하면은 뭔가 여성이 아름다워지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문양을 입다라는 주제로 파우더룸을 전시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 입었을 때 뭔가 더 아름다운 옷을 항상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파우더룸에서 거울을 보면서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관객들, 그런 분들이 저희 옷을 보고 또 한 번 그런 느낌을 갖기를 원하고요. 조금 더 큰 차원의 아트를 만나는 느낌? 저희는 사람의 몸에만 옷을 씌웠다면 이번에는 공간 자체에 옷을 씌우는 것 같고 아무래도 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열린 마음 그리고 이렇게 제가 다양한 루트로 디자인을 할 수 있구나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이닝 룸을 맡았는데 뭐 예를 들면 다른 방 같은 경우는 패브릭에 인쇄가 됐다거나 아니면 전사가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픽스된 이미지잖아요. 근데 저희 영상의 장점들은 아주 극대화할 수 있게 실제로 플루이드 아트라는 걸 접목을 시켰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다 흰색 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직 그 스크린에서만 컬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다양한 컬러를 보여줌으로써 다이닝룸 공간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삶의 품격 혹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주거 공간의 품격이라고 이제 말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서양의 모더니즘 위주의 건축 양식을 받아들이면서 장식과 문양이라는 요소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졌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그 오래된 삶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이게 우리한테 맞는 그런 공간들은 아니에요. 꽃담이나 아니면 기와의 단청 같은 것들이 늘 주변에 산재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문양에 대한 감각들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의 공간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주거 공간의 품격을 회복하는 일이
전통 문양을 잘 다루고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우리 주거 공간에 대입시키는 일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라고 좀 저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전통 문화에서 지금 이 시대의 아름다움의 어떤 본질이 무엇일까 묻는 질문은 좀 같은 맥락과 같은 질문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통 문화라는 것이 고정화된, 박제화된 그 물건이 아니라면 끊임없이 동시대의 상황과 교류해서 계속 바뀌어야 하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 예술이라는 게 위안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각성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감동일 수도 있고, 이런 각각의 좀 정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미술은,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아름다운 어떤 풍경화나 정물화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어떤 삶과 현실의 변화를 조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현재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니까 현재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나와 남, 그리고 나와 사회, 이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 더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게 열어줄 수 있는 어떤 문, 창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술이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높이 사는 편이에요. 작가 중에서도. 각자의 뭐 자리에서 각자가 원하는 예술을 통해서 각자의 시선으로 소통되어야 되는 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